이거 수학이다 오대현 선생님입니다. 자, 아이들 상위권 또는 최상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좋은 게 이제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뭐, 뛰어난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다. 또는 뭐, 보통 이제 그런 거, 또는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것들 보통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사고력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심한 문제의 품에 있어서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딜 가든. 근데 사고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막연히 사고력을 키우라는 얘기가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로직 플로우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전 문제, 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연계라는 과정과 해석이라는 과정과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과정, 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심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인 거고, 여기서 요 연계, 해석, 창의적 사고력, 요게 합친 부분이 바로 사고력인 거예요. 근데 요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건 이제 경시에서 많이 나오는 뭔가 기발한 문제가 나와서 뭐 되게 특이한 사고 방식,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난리 나죠. 예전 뭐 19학년도 수능 30번처럼 정답률 1% 미만,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연계와 해석과 창의적 사고력 중에서 요 창의적 사고력 부분은 내신과 수능에서 현 입시에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창의적 사고력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지금부터 연계하고 이 해석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제 연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하위 버전의 연계라는 건 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패턴화된 유형화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그냥 몸에 완전히 체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선행할 때 뭐 정석을 본다든가 아니면 센을 푼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연계의 하위 버전이에요. 그냥 뭐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2 레벨로 올라가면 어떤 게 있냐? 내가 이제 좀 심한 문제 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심한 문제 푼 거를 내 거로 소화하는 과정. 즉, 심한 문제 푼 거를 다 기억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이제 암기성이 좀 있죠. 그래서 요 중2 버전까지는 사실 노력에 의해서 공부 양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상위 버전이라는 건 뭐냐? 그 심한 문제를 쭉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내용을 갖다 쓸 수 있느냐가 연계의 상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험을 봤을 때 일정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연계라는 과정은 필수인 거죠.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점수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날 뭐 내가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면 점수 잘 나올 거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과정이 연계, 또는 이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문제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연계인 거예요. 그럼 해석이라는 건 뭐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뭐를 요구하는 건지, 여기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보통 이제 사고력이라고 하면 이 해석이라는 부분에다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연계도 사고력의 일종인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똑같은 공부를 해도 배운 걸 기억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잘 잊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도 결국은 사고력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에서 외운 거에 공부를 한 거냐, 아니면 단순 암기를 한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지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해석이라는 부분인 건데, 연계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네, 일정 이상의 그 사고력 수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식하게 많이 풀면 연계 능력은 늘거든요. 일정 이상까지 늘어요. 일정 이상까지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그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거는 전부 다 해석에 해당되죠. 즉, 처음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게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에 최적화된 풀이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속에는 다른 조건들도 숨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조건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적화된 풀이, 가장 멋진 풀이도 쫙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이상의 이제 사고 수준을 갖고 있으면 딱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 문제를 소화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조건들이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얘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묻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이런 성질들을 모르면 문제를 푸는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애들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과학고 올라왔는데, 과학고에서 수학을 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이 질문을 하러 와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질문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받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때는 저도 이제 학생일 때니까, 고등학생일 때니까 잘 모를 때잖아요. 친구들 질문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걸 왜 모르지? 다 기본 내용인데? 다 뭐 정석이나 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걸 왜 모르지? 또 해설지가 있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사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해가 안 됐어요. 애들 머리 되게 나쁜가 보다. 사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를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과외하면서 아이들 가르쳐보면서 처음 알았죠. 아, 내 친구들 머리가 정말 좋은 거구나. 한 번 가르쳐주면 아니까. 과외하니까 애들은 몰라요. 가르쳐줘도. 그래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아, 이걸 왜 모르지? 내 친구들은 한 번 설명해주면 다 이해했는데 얘는 왜 이해를 못하지?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가 문제인지. 보통 그런 애들 많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때 많아요. 특히 이제 이 동네, 대치동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즉 연계죠. 연계만으로 올라갈 수는 한계치가 3등급이에요. 3등급까지 밖에 못 올라가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데 2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걔들은 연계만 된 게 아니라 해석 능력이 연계에 비해서 티가 안 나는 거지 해석 능력이 밸런스 있게 조화가 맞춘 경우예요. 그래야지만 2등급 또는 1등급이 나오는 거고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이 해석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이제 이 해석이라는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연계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연계 상위 버전 제외하고 상위 버전 공부한 내용을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갖다 사용하는 이런 상위 버전 내용을 제외하면 연계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근데 해석은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해석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조건들을 다 필요 없는 조건까지 끄집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들 스스로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조건을 몇 개 끄집어냈어요. 그 신나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끝에 가서 뭐가 좀 막혔어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상태에서 빠진 조건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으려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사고가 이미 이 흐름으로 쭉 흘러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건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초반에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내고 그럼 뭐 적어두든 머리에 담아두든 이런 과정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해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물론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수학적 언어 해석 능력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말로 쭉 써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도현이가 길을 가다 100만 원을 주웠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그런 식의 문제들은 사실 어려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첫째가 문제는 대충 알겠어. 그래서 신나게 막 풀었어. 그러다가 딱 막혔어. 그럴 때 그다음 진행을 못하는 거. 전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필요한 조건들, 처음 문제 도입부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조건을 놓쳐갖고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것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커버가 돼요, 어느 정도는. 진짜 문제는 마지막 거죠. 문제를 딱 봤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문제 보고 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학년도 수능 30번. 정답률 0.9%가 나왔거든요. 역대 최악의 정답률인데 사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 기준에서,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 기준에서 도입만 하면 사실 뒤에 푸는 건 풀만해요. 계산이 복잡하고 하긴 한데 상위권 애들이라면 그 정도 계산은 다 할만하니까.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번 수능 30번. 요것도 다분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도입만 하면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보면 상위권이 지나선 그냥 단순 계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 첫 접근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막혔을 때, 처음부터 막혔을 때, 이걸 어떻게 뚫어내야 될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뚫어내기 위한 연습. 그게 지금 해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힘으로 힘들다고 했죠.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해설지든. 근데 이제 해설지는 보통 이제 대부분 해설지들은 그냥 최적화된 풀이하정만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필요 없는 조건들은 해설지 안 써 있다고요. 딱 필요한 조건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들도 마찬가지인 게 대부분 강의들이 다 여기에다 포커스 맞춰요. 특히 1학년, 2학년 수업들은 거의 다 연계예요. 왜냐면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내신을 내야 되니까 해석 능력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꾸준히 갖춰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갖추기에는 당장 성적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수업들이 연계에만 맞추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 성적을 내기 위해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해석 부분을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석 위주로 수업하는 선생은 대치동에서도 거의 없어요. 굳이 뭐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예전 한성원 선생님, 자, 한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해석 위주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창모 선생님, 그 다음에 뭐 김원석 선생님, 요 정도 쌤들 같은 경우가 해석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대부분은 다 연계예요. 그냥 기출문제 무작정 풀리고 많이 풀리고 복습하고 오답하고. 자, 오답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답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답은 성적을 내는데 필수사항이에요. 그 오답은 연계일까요? 해석일까요? 연계 같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답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어갖고 달달달 외워. 이러면 연계예요. 순수 연계죠. 근데 오답이라는 게 내가 틀린 거잖아. 그럼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막혀서 틀렸든 중간에 뭐가 막혔든 틀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 틀린 이유를 분석하면 그거는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번 틀렸던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아, 이거 전에 봤었어. 맞아. 이래서 내가 틀렸었지? 하고 풀었어요. 그러면 다시 연계인 거예요. 확실하게 소화하는 과정이죠. 근데 다시 봤는데 또 모르는 경우가 천지거든요. 첫 번째 틀린 문제는 그 다음 봤을 때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견되잖아. 내가 왜 자꾸 이걸 틀리는지, 내가 어떻게 해석을 잘못한 건지.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연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연계와 해석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연계겠죠. 해석과 상관이 별로 없죠.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더라도 연계 위주의 오답을 하면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연계 버전 하위, 중위, 상위를 냈을 때 상위 버전이 뭐였죠? 공부했던 내용들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개념들 갖다 써갖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연계 상위 버전이라고 했지만 그 연계 상위 버전은 다 해석인 거예요, 사실은.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런 과정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상으로 연계에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은 해석 능력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얘는 오래 걸린다고 했죠. 공부하는데 굉장히 해석 능력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해석 위주로 수업을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석 위주로 수업하는 선생님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수업들의 특성이 뭐냐? 대부분이 어려워요. 수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그냥 해석을 좀 부각을 시키려면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꼭 어려운 문제만이 해석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쉽다는 게 이제 센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죠? 그러니까 좀 적당한 쉬운 문제에서도 필요한 조건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연습. 내가 빼먹은 게 없나 파악하는 연습. 그것만 갖고도 해석이 충분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등급이야. 어려운 문제 들이대. 애가 풀겠냐고요, 솔직히.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 선생님 저도 과거 수능 30번 문제만 계속 풀면 막 토할 것 같아요. 한 3-4문제 풀고 나면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풀기 싫어서. 근데 아이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갖고 해석력을 키우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적당 수준의 문제에서 해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꾸준히 진행이 돼야지 비로소 해석력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계와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자, 연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심한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을 하나만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 문제에선 A 개념, 이 문제에선 D의 개념, 이 문제에선 G의 개념, 얘들을 섞어놓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심한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의 생김새는 저기 나온 저 문제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생김새 자체가 달라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저기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다 쓰이고 있죠. 그럼 이건 새로운 문제일까? 아니면은 공부한 내용일까? 이걸 공부한 내용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연계의 상위 버전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건데 요게 되려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안 되면, 해석력이 떨어지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 하나 빼먹고 푼다는 거죠.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빼먹으면은 이제 문제가 신나게 가다가 딱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을 때 설명을 듣거나 해설지를 들어. 해설지를 봐. 그래갖고 이해를 해. 이러고 넘어가면은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내가 뚫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해설지를 보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찔끔찔끔. 뭐 도입이 막혔다. 그러니까 해설지는 처음만 보는 거예요. 처음만 두 줄, 세 줄.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밑에를 보더라도 대충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독하는 게 아니라 속독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애들 참 재밌는 건 해설지를 안 보는 애들은 죽어라고 안 봐요. 아무리 보라 해도 안 보고 그냥 해설지 없는 거야. 답만 있는 거고. 보는 애들은 해설지를 잘 외우려고 해요. 자꾸. 해설 때문에 정독을 시켜요. 정독. 보면서 쓰면서 정독을 한단 말이죠. 최악이에요. 최악. 그 순간은 이해가 되죠. 뒤에서 기억이 안 남아요.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어떤 학생이었냐면 서울대 의대를 가르친 학생인데 지금 이 시기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어떤 문제를. 좀 특이한 문제였겠죠, 당연히. 그리고 1학년 동안 저한테 막 수업을 안 배웠으니까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취급한 적이 없어요. 선행과정이었으니까. 딱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데 얘가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전에 이거 선생님 해줬대요. 딱 1년만 해주는 건데 그걸 정확히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굉장히 본인 스스로 임팩트가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연계인가요? 해석인가요? 연계죠. 연계 능력이 극강인 거죠, 녀석은. 물론 이제 사고력도 극강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능력도 극강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연계의 맥스치를 보여주는 게죠. 그러니까 연계가 맥스를 찍으면 사실 수능이고 내신이 점수 잘 나와요. 근데 연계를 맥스를 찍으려면 해석이 안 되면 불가능하죠. 해석이 돼야지만 연계를 맥스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연계의 기본 개념인 거고 연계 능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연계 하위 능력이나 하위 능력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숙련도 올리는 거니까. 근데 중위 능력만 돼도 사실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해요. 단순 암기만 갖고 무리가 있으니까. 배우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학교, 학원, 아니면 뭐 인강, 아니면 뭐 문제지. 배우는 게 정말 많은데 그 심한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울 수 없으니까 중위 과정에서도 어떤 무언가가 좀 필요하고 상위 버전으로 올라오면 딴 데에다가 이제 연계시켜갖고 필요한 개념들을 뽑아 쓰려면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계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자, 기출문제의 정확한 이해는 필수.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걸 배우잖아요. 다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잡아줘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 틀로 잡아놓고 요 기본 틀에서 확장을 시켜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교재가 뭐 정석을 아무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선행하는 기준에서 이 기출문제가 표현했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교재는 정석인 거예요. 정석을 선행한 다음에 이제 그 파트를 다시 공부할 때 이 문제 정석에 있던 문제인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1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가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내신 기출문제가. 물론 이제 1학년 모의고사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는 내신에 다 묻어 나와요. 최소한 2년 이내에 다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내신이 묻어 나오니까 결국은 내신 기출문제가 이 동네에선 베이스가 되겠죠. 타 지역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 지역만. 그다음에 고2하고 고3 같은 경우는 고2는 어쩔 수가 없죠. 교과 자체가 수원하고 수투니까 어차피 수능범이기 때문에 내신 문제, 수능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변형된 문제 일부,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수능 문제 또는 평가원 문제, 변형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최고 기준 기출이라겠죠. 기출문제를 정확히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이 수능까지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배울 때 어렵단 말이죠. 그럼 자꾸 미뤄. 일단 당장 안 외워지니까, 당장 안 껴지니까 자꾸 뒤로 미뤄요. 언젠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득인 거잖아요. 지금 해놓고 그냥 계속 갖다 쓰면 되는 건데 자꾸 밀어서 고정하다 한참 뒤에 고3 올라갈 때 익혀. 그럼 1년 동안 손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익혀야 되는 거는 무조건 빨리 익혀놔야 된다는 거죠. 그 익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어쨌든 기출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출문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건 이제 상위 버전 쪽 얘기예요. 연계의 상위 버전. 여기서 쓴 개념들 일부를 갖다 쓰려면 어떤 새로운 문제 봤을 때 여기 쓰인 개념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런 형태 본 적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출문제 뭐를 섞어놓은 문제네? 뭐 변형 문제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연계 능력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어차피 연계 상위 버전 쪽은 이 연계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해석이 필수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얘가 거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갖춰지면 연계 능력은 확실히 올라가죠. 그리고 요 문제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단순 암기는 망이에요, 망.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쌤 전에 이거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수학 문제 기억해서 푸나요? 생각해서 풀어야지. 그러니까 본 적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 암기를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기억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증명이든 원론이든 뭐 내용이든 그다음에 과정이든 과정의 흐름까지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여기서 얘기하는 연계 중위 또는 상위 버전 내용이 되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해석이란 건 뭐냐? 해석이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가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조건을 도출하고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추론하는 거. 이거 추론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면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추론을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추론이라는 거. 봅시다. 뉴턴의 힘의 법칙. 만유인력. 뉴턴 누가 그 나무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이게 만유인력이야. 떠올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현상을 보고 저거 뭐가 이상한데? 잘 모르겠지만 뭐 같은데? 하고 처음에 감각적으로 뭔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논증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증명을 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까 말씀드린 첫 도입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막혔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예를 들어 함수라고 치면 3차 함수라고 치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아무렇게나 가장 쉬운 거 그려놓고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처음 보자마자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보통 이제 추론 그러면 뭐 빈칸 채우기 다 추론형이죠. 또는 뭐 수열 쪽 이쪽이 이제 추론 문제가 많은데 수열도 이제 추론 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만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심한 문제들은 추론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추론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말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그러면 대략적인 형태 그냥 가정하고 혹시 이거면 어떻게 돼? 하고 가정하고 문제를 이해해보면 사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시험 볼 때는 좀 애매해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상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보는 게 맞는 거죠. 분명히.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시험 볼 때는 적당한 경험과 적당한 감각에 의해서 요거일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로 가정을 하고 그거를 먼저 하는 거죠. 되면 답이겠죠. 아니면 딴 걸 택하더라도. 이건 시험 볼 때 얘기인 거고 공부할 때 그러면 안 되죠. 다른 것들이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인 거고 자, 조건의 도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만 다 끄집어내. 이게 조건의 도출이 아닌 거라고요.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것들까지 끄집어내는 게 해석의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려운 이유. 대부분 애들이 해석이 어려워해요. 특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녀석들 대부분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실한데 성적이 잘 안 나온 녀석들은 실수는 배제하고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얘가 가장 크죠. 그냥 외우는 거죠, 문제를. 풀이 과정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요거는 이렇게 풀면 정말 깔끔하게 풀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설명을 들으면 와, 멋있다. 그러네. 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풀라고 하면 보이냐고. 내가 보이는 능력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서만 공부하는 거. 단순함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식하게 영어 단어 외우시기 위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통한 단순함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가 아닌 어설픈 이해면 다 단순 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어차피 심한 문제 못 푸니까,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가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학습량이 부족해서. 또 어떤 경우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레벨만 푸는 거지. 어려운 문제 주면 싫어해요. 물론 어려운 문제만 들이대면은 싫죠. 힘드니까. 근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적당히 밸런스 맞춰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계속 꾸준히 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해석이 늘 리가 없죠. 영원히 안 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학년 과정을 쭉 배웠잖아요. 2학년, 3학년 때 1학년 과정만 계속 복습해. 2학년, 3학년 때 계속 그것만 배우고 수능을 봐. 그러면 꾸준히 늘어요.
근데 새로운 걸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이게 누적이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늘기가 힘든 거야,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배우는 게 어렵고 2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 미적이 어렵단 말이에요. 고3 때 배우는 게.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해석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세부 문제 유형 파악 연습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그냥 쭉 잘 풀려도 마찬가지예요. 풀렸어도 그러니까 진짜 무리 없이 잘 풀렸으면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근데 뭔가 좀 버벅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못 풀었다. 이러면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문제에 쓰인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을 문제에 잘 못 쓰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문제에 적용을 못 시켜.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뭔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알아야 문제 뭐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가 히든 의미. 역시 계속한 얘기죠.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내는데 필요하지 않은 조건들 분명히 문제는 더 많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왔을 때 뭔가 다른 뭔가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연습. 사실 이거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노력만으로 커버가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아이들이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으니까 뭐뭐뭐가 쓰였네 라고 파악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히든 의미 파악은 솔직히 아이들 잘 못해요. 솔직히 선생님들도 잘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양질의 새로운 문제풀이. 요 이제 말을 좀 주의해야 될 게 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뭐 됐고 질이라는 부분이 좋은 문제가 뭔가요? 저희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라는 건 아이들마다 달라요. 우리 아이가 뭐 지금 이 컨셉하고 안 맞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부족한 아이야. 그럼 걔한테 좋은 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익히는 게 좋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기본기는 잘 돼 있는데 심화 문제만 못 풀어. 그러면 심화 문제가 일단 좋은 문제겠죠. 심화 문제 중에서도 뭐 기출문제를 한 3번씩 봤어. 그러면 걔한테는 이제 기출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석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거든. 외운 문제거든. 그럼 걔한테 좋은 문제는 뭐다? 그냥 처음 보는 문제. 문제가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어렵지 않아도 돼요. 뭐 3점짜리 같은 경우는 좀 논외고 4점짜리 정도 수준에서 어렵지 않더라도 뭔가 처음 보는 문제, 유형 자체가 낯선 문제 이런 게 해석 능력을 올리는 데는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 능력 올릴 때만 좋은 문제인 거예요. 연계 능력 올릴 때는 좋은 문제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 다음 다양한 해석 방법. 자, 이게 이제 애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기하적 해석이 있고 대수적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대수적 해석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무작정 대수적 해석으로만 풀어요. 그 대다수의 문제들은 풀려요. 대수적 해석으로. 대다수는 풀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기하적 해석으로 풀면 더 빨리 풀릴 문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유용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30번 같은 경우도 대수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안드로메다거든요. 기하적인 접근을 하면 사실은 할만한 건데 공부가 잘 돼 있다라면 대수적인 접근을 하면 그냥 손을 못 대는 게 정상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번 수능 22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대수적 해석을 잘 한다. 근데 기하적 해석이 약하다. 그러면 기하적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죽으라고 안 해요. 왜냐면 나는 대수적 해석이 편하거든. 또는 나는 기하적 해석이 편하거든. 자기 편한 방식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내가 기하적 해석을 풀었으면 대수적 해석도 풀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풀리거든요. 거의 다라겠어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하적 해석이 아닌 대수적 해석으로 풀어보고 또는 대수적 해석을 풀었으면 기하적 해석을 한번 해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역시 이제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혼자 힘만 갖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풀이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확장 및 일반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확통 쪽이 가장 심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좀 바뀌어. 문제 하나가 더 들어가. 조건 하나가 더 붙어. 생김새는 똑같지만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히. 그죠? 그래서 문제를 확장을 좀 시켜보고 일반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연습이 좀 필요하죠. 이거는 문제가 물론 내신이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주가 내신이야. 근데 이거 하고 있어. 미친 거죠. 선생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내신 막바지에는 내신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 여기 이 심화 문제와 여기 양질의 새로운 문제는 조금 달라요,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새로운 문제라는 건 그냥 낯선 문제, 새로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심화 문제 풀이는 심화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내 지금 해석 능력의 상태에 따라서 이 심화 문제 풀이의 양을 얼마나 늘릴지 줄일지는 정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 갖춰진 상태면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아직은 부족한 상태야. 그럼 심화 문제보다는 그냥 양질의 문제 위주, 새로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서 심화 문제는 적당히, 일단은 기출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해석력 올리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연계와 해석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연계가 퍼펙트, 100이야. 근데 해석은 꽝이야.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아까 제가 순수하게 연계 능력만 갖고는 내신 3등급이 한계라고 했죠. 수능 2등급. 이 정도가 한계거든요. 순수 연계만 갖고는. 근데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신 2등급, 1등급. 또는 수능 1등급, 또는 9600. 나오는 애들은 연계 능력이 뛰어나서 해석 능력이 티가 안 날 뿐인 거지, 해석 능력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애들이에요. 적어도 이 동네에서 내신 2등급 정도 나온 애들은 대부분이 해석 능력이 일정 이상 올라온 애들인 거죠. 그럼 둘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느냐? 일단 연계는 안 되면 곤란하겠죠. 자, 크게 말씀드려보면 해석은 뭐냐면 통을 키우는 거예요. 통을. 내 능력치를, 요만큼 갖고 있는 능력치를 점점 통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통만 키우면 안에가 텅 비어 있잖아요. 안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채우는 과정이 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심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이걸 처음 봤어. 그럼 100%, 거의 해석에 대한 문제죠. 그죠? 해석이 완전 해석 문제죠. 근데 이걸 한 두 번쯤 봤어. 그 의미를 다시 봤어. 그럼 이제 해석이 아니라 연계로 넘어간 문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해석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보통 그래도 많잖아요. 머리 되게 좋아. 수학을 잘해. 근데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해. 이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죠? 걔들은 사실은 해석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밸런스 상에서 연계보다 해석이 더 좋은 애들이에요. 되게 특이한 애들이죠. 걔들은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사실상. 좋은 유자를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해석보다 연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 심화 문제를 못 풀어. 그런 애들은 연계 스탑해도 돼요. 어차피 열심히 하니까. 잘 돼 있거든요. 해석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죠. 해석의 양을 늘려야죠. 공부 양을.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기 직전에는 사실 힘들어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막말로 외워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학교 기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할 때 해석의 양을 늘려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초반에 해석 능력 올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